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좀 수량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럼 정부가 지출을 만약에 정부 지출을 1억 증가시키면, 1억 늘리면 9% 도대체 얼마만큼 증가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앞에서 본 거는 뭐였냐면, 정부가 정부 지출을 이 케인지안 클로스 모형에 따르면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9% 증가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관심은 얼마만큼 증가하는 거냐.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정부가 10억 증가시키면 도대체 소득은 얼마만큼 증가하느냐. 이제 그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케인지안 모형을 가지고. 이게 현실 세계에서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제 이론을 저희가 살펴보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이퀄리브리엄 컨디션입니다. Y가 액츄얼 아웃풋이고 이게 이제 플랜드 된 익스펜디처지. C 더하기 I 더하기 G가. 그러면 이 Y의 변동은 결국 이 Y가 만약에 변하게 되면 이건 무슨 이유 때문에 변하게 되겠습니까? 가계의 플랜드 된 익스펜디처가 바뀌든 기업의 플랜드 된 익스펜디처가 바뀌든 정부의 플랜드 된 익스펜디처가 바뀌면 그렇게 되겠죠. 그지? 그래서 요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기업의 플랜드 된 익스펜디처는 제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요 상태에서 만약에 정부가 이전에 비해서 익스펜디처를 만약에 10억만큼 증가시키면 델타 G가 이제 10억이 되면 10억만큼 증가시키면 도대체 Y는 얼마만큼 바뀌느냐 이걸 이제 제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델타 Y는 뭐하고 같습니까? Y는 우리가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소비 함수를 쓴다고 했잖아. 그죠? T반은 지금 고정되어 있죠. 그지? 안 움직인다고 하죠.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결국은 이 C가 바뀌려면 A는 안 바뀌는 거지. 결국 C가 바뀐다는 거는 결국 뭐가 바뀐다는 이야기가 같습니까? B 곱하기 Y가 바뀌는 게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Y가 여기서 이 한계 소비 성향이 0.8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C는 얼마만큼 바뀝니까? 만약에 Y가 10만큼 증가하면 소비는 8만큼 증가하겠죠. 0.8 곱하기 10 하면, 그지? 8만큼 증가하겠죠. 그 의미가 지금 이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에도 똑같은 Y가 있고, 여기도 똑같은 Y가 있죠. 요거 같은 거 넘겨서 다시 쓰면 이렇게 되고, 요거 다시 쓰면, 델타 Y는 1 나누기 1 마이너스 MPC 곱하기 델타 G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지금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러면, 정부 지출이 한 단위 증가하면 Y는 얼마만큼 증가한다는 얘기입니까? 1 나누기 1 마이너스 MPC만큼 증가한다는 거죠. 요게 소위 말하는 일종의 Government Purchase Multiplier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한계 소비 성향이 0.8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한계 소비 성향 항상 1보다 작다고 가정했잖아요. 저희가 그죠? 그래서 이게 만약 0.8이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1 빼기 0.8이니까 0.2지. 1 나누기 0.2 하면 5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정부 지출이 한 단위 증가하면 소득은 5배나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Government Purchase Multiplier라고 케인즈는 이제 불렀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정부 지출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소득이 얼마만큼 증가한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요게 이제 고약이지. 요즘 요게 의미가 뭐냐면 정부 지출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소득이 얼마만큼 증가했냐. 소득은 이만큼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 소비 성향이 0.8이면 정부 지출이 한 단위 증가하면 소득 GDP는 얼마만큼 증가하냐 그러면 Y는 5배만큼 증가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케인지안 클로스 모형에 따르면 정부 지출이 10억 증가하면 GDP는 얼마만큼 증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50억 증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한계 소비 성향이 0.8이면. 그러면 완전히 어마어마한 거잖아. 그래서 이 케인지안 그러니까 물론 현실 세계에서 이 케인지안 멀티플라이어가 잘 작동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과거에는 좀 작동이 되었지만, 근데 어쨌든 그거는 현실 세계의 문제이고 지금 요 이론만 따지면, 그러니까 이 이론만 따지면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단기에 잠깐 동안 경제가 안 좋아지면 정부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정부 지출을 증가시켜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근데 이게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의 어떤 정부들도 보시면 갑자기 이제 정부 지출을 경기를 부양한다고 하면 정부의 어떤 재정 지출을 증가시켜서 Y를 하려고 하는 Y를 증가시키려고 했던 어떤 시도도 있죠, 그지? 이게 다 이제 이런 이 케인지안 크로스의 모형의 기초에서 하려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의미가 1보다 크다는 의미는 결국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게 의미는 나름대로 정부 정책이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케인지안 크로스 모형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형이 맞냐 안 맞냐의 문제는 이제 차치하더라도 일단 그게 이 모형의 의미입니다. 케인지안 크로스 멀티플라이어의 케인지안 크로스 모형의 의미이고, 여기 이제 가버먼트 퍼체스 멀티플라이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럼 도대체 왜 정부가 이 케인지안 크로스 모형에 따르면 정부 지출을 한 단위 증가시키면 왜 소득은 그보다 더 많은 2배, 3배, 4배, 5배 이렇게 증가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건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이런 겁니다. 정부가 정부 지출을 예를 들어서 10억을 증가시켰다고 해보죠. 정부 지출을 10억을 증가시켰다는 거는 10억을 썼다는 이야기죠. 그지? 근데 이 10억을 쓴다는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10억을 쓴다는 게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만든다든지 무슨 빌딩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결국은 그걸 누가 만듭니까? 민간에서 기업들이 만들죠. 그지? 그럼 그 기업들이 고속도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빌딩을 만들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자기가 원래 새로운 어떤 소위 말해서 주문이 온 거잖아. 오더가 온 거잖아. 갑자기 자기 계획하지 않았는데 정부가 지금 지출을 증가시켜서 내가 10억 들여서 무슨 도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물론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은 들겠지만 100억 들여서 도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면 기업들은 그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사람들을 추가적으로 고용해야 되겠죠.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고용하면 사람들은 추가적으로 고용된 사람들의 소득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겠죠. 그리고 혹은 이미 고용된 사람들의 일하는 시간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 증가한 만큼 그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겠지.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들은 뭐 합니까? 소득이 증가한 것의 일정 부분은 또 뭘 하게 됩니까? 소비를 하게 되겠죠. 쓰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 더 많은,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더 많이 소비하게 되니까, 그치? 맛있는 것도 더 많이 사 먹으니까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원래는 이제 고속도로부터 시작했지만, 빌딩부터 시작했지만, 이제 다른 어떤 음식들도 많이 사 먹으니까 음식점도 이제 여러분들 아파트 지으면 아파트 주변에 새로운 음식점이 막 생긴다든지, 그럼 그 음식점에 있는 음식점도 장사가 잘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옷가게도 장사가 잘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기업들이 물건을 다 만들어내니까 더 만들어내기, 그 기업들이 물건을 추가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또 뭐 해야 됩니까? 사람들을 고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또 사람들이 고용이 되고, 그 고용된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니까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다시 똑같은 반복에서 다시 이제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이런 식의 무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비록 정부가 100억이라는 돈을 추가로 지출했지만 이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0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 100억보다 더 많은 돈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500억이면 500억이든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 이게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흔히들 듣는 낙수 효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왜 이제 멀티플라이어가 1보다 크냐 그러면 어디선가 하나가 시작이 되었지만 그게 결국은 그보다 더 크게 만들어진 그 이유에 대해서 이게 좀 설명하고 있고, 그거를 여러분들 혹시나 들어봤을 수 있는데 낙수 효과라고 했던 그 부분하고도 일정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정부 지출의 효과였습니다. 케인지안 크로스 모형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정부 지출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본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제 텍스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텍스는 뭐냐 그러면 뭡니까? 만약에 정부가 텍스를 증가시키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텍스가 영향을 주는 거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C 더하기 I 더하기 G인데, 이 플랜드된 정부 지출이나 플랜드된 기업의 투자는 영향을 안 받죠. 이 소비는 뭐였습니까? 소비는 결국 가처분 소득의 함수니까, 그치? 세금이 증가하게 되면, 이 세금이 증가하게 되면 가처분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가처분 소득은 감소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소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비는 감소하게 될 수 없죠. 소비가 감소하게 되면 결국은 아웃풋은, 이게 플랜드된 익스펜디처가 플랜드된 익스펜디처가 해보죠. 이게 플랜드된 익스펜디처는 결국은 감소하는 거잖아. 플랜드된 익스펜디처가 결국 감소하게 되면, 계획했던 지출이 감소하게 되면 결국은 아웃풋도 어떻게 됩니까? 액츄얼 아웃풋도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여기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시작점이 어디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시작하는데 정부가 텍스를 증가시키게 되면 플랜드된 익스펜디처가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사람들이 세금이 많이 올랐네. 세금이 많이 올랐는데 올해 가게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올해 내 소비를 좀 줄여야 되겠다고 하면
플랜드된 컨섬션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플랜드된 익스펜스가 감소하게 됩니다. 감소하게 되면 이제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뭐지? 이 플랜드된 익스펜디처 사람들이 다 감소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제 물건을 못 팔게 되는 거죠. 물건을 못 팔게 되니까 뭐 하게 됩니까? 생산을 적게 하려고 그러겠죠. 생산을 적게 하니까 사람들이 고용도 줄어들게 되고 고용이 줄어들게 되면 사람들의 소득이 이제 감소하겠죠. 소득이 감소하니까 소비는 더 감소해지겠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장사가 안 되면 여러분들 뭐 군산에서 GM이 나가게 되면 그 GM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런 논리로 해서 아웃풋이 감소해서 결국은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에 발생하게 된다. 했던 논리를 따지고 요거를 이제 그래서 소득이 세금이 증가하면 결국에는 실질 액츄얼 아웃풋은 이제 감소하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그럼 얼마만큼 감소하는데 보려면 다시 이제 수식을 가지고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이제 제로거든요. 얘는 안 바뀌고 얘도 안 바뀌는 거니까 소비만 바뀌는데 소비 중에서도 요게 요 부분이 바뀌겠죠. 텍스가 바뀌는데 요 부분은 같은 거잖아. 요 y하고 요 y는 그래서 이쪽을 넘기면 이렇게 되고 요 다시 써보면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가버먼트 텍스 멀티플라이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텍스가 한 단위 바뀌었을 때 소득이 얼마만큼 바뀌느냐. 여기 네거티브잖아요. 감소하지. 감소하는데 얼마만큼 감소하냐 그러면 MPC 나누기 1-MPC만큼 감소합니다. 자, 우리 아까 봤던 MPC가 0.8이라 그러면 0.8 나누기 1 빼기 0.8이니까 0.2잖아.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붙이면 얘는 마이너스 4만큼 감소하는 거죠. 4배 감소하는 거지. 이 경우에는. 요 이야기입니다. 네. 가버먼트 텍스 멀티플라이어는 만약에 한계 소비 성향이 0.8이면 5배만큼 소득이 그러니까 Y가 증가했는데, 가버먼트 익스펜디처 멀티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그지? 근데 텍스 멀티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4배만큼 감소하네요. 그래서 이 텍스 멀티플라이어나 가버먼트 텍스 멀티플라이어는 네거티브이고, 그렇지만 1보다 크다. 그래서 왜 1보다 크냐? 이미 1보다 이 텍스 멀티플라이가 1보다 큰 경우, 가버먼트 익스펜디처 멀티플라이어가 1보다 큰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미 설명했습니다. 그죠? 그 이유는 그 로직은 이거와 똑같습니다. 요 로직하고 똑같습니다. 텍스인 경우는 반대가 되는 거고, 그지? 정부 지출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듯이 그런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텍스가 늘어나면 사람들이 소비 지출을 줄이게 되고 계획했던 소비 지출을 줄이게 되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려고 하는 기업들을 줄이게 되니까 고용을 줄이게 되고 고용을 줄이게 되면 그 실직된 사람들의 소득은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 사람들의 소비는 더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기업들은 또 물건을 또 여기서 또 다른 사람들도 물건을 못 팔게 되고 그러면 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고용이 줄어들게 되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된다.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요즘 같은 코로나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제 그런데 여기까지 제가 이제 그 이유에 로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보다 큰 이유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 절대값으로 보면 텍스 멀티플라이어 값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한계 소비 성향이 0.8일 때 4였고 가버먼트 스펜딩 멀티플라이어는 5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의미하는 건 뭐냐 그러면 5가 4보다 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하고 관련이 있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아니 첫 번째 장소 돌아가서 정부가 우리가 봤더니만 이 케인즈안 크로스 모형이 맞다라면 정부가 정부 지출을 100억만큼 증가시키면 결국은 케인즈안 크로스가 맞다면 정부 지출을 100억만큼 증가시키면 Y는 얼마만큼 증가합니까? Y는 500억만큼 증가하는 거죠. 그지? 그래서 Y는 500억만큼 증가합니다. 그거 좋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좋겠네 라고 이제 하는데 그럼 정부가 정부 지출을 계속 늘리면 되잖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리려면 이 돈이 어디서 와야 됩니까? 정부가 어디선가 돈을 파이낸스 해야 되겠지. 빌려고 이제 뭐 해야 되겠죠. 그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정부가 돈을 파이낸스하는 방법 중에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텍스를 증가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가 정부 지출을 100억만큼 증가시키는데 그 100억을 어디서 증가시켜서 세금을 100억만큼 증가시켜서 하면 세금을 100억만큼 증가시키면 그러면
Y는 얼마만큼 줄어듭니까? 400억만큼 줄어들잖아. 그지? 이것만큼 이제 줄어듭니다. Y는. 그런데 요 100억 빌려서 100억 세금 늘려서 그 돈 가지고 와서 정부 지출을 100억만큼 늘리면 Y는 500억 늘어나니까. 그러면 저쪽에서는 세금 때문에 Y가 400억만큼 줄어들었지만 이번에 정부 지출이 증가해서 100억 증가해서 계속 500억만큼 늘어나면 500억 빼기 400억 하면 역시 100억은 남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러면 뭐 괜찮네. 100억 소득을 올리더라도 세금을 올리더라도 정부 지출을 늘려서 하는 게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더 좋겠네. 이제 그런 어떤 그 임플리케이션을 이 케인지안 클로스 모형이 주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정부가 세금을 걷더라도 실제로 이 정부 지출로부터 창출되는 소득 효과가 더 크니까 경제 전체를 보면 케인즈의 메시지는 세금을 걷더라도 정안되면 돈을 빌려와서 하든 아니면 세금을 걷더라도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 단기에는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경제 현상이 단기의 경제 현상인데 이 케인즈의 아이디어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해서 단기에는 개입하게 되면 경제의 아웃풋을 좀 더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게 이제 케인즈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모형으로 나타난 게 이제 모형으로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케인지안 클로스 모형입니다. 그 모형에 대해서 지금 배운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 그러면 만약에 이 기업이 투자를 갑자기 무슨 이유로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도 그죠. 무슨 이유로 기업이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겠죠. 자기가 어떤 갑자기 충동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기업들이 자기 생각을 봤을 때 앞으로 장사가 잘 될 것 같다는 무슨 소위 말하는 이제 인투이션이 생기면 그러면 이제 얼마든지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부가 기업이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투자를 증가시키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해볼 수 있겠죠. 이 부분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한번 조금 해보시고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 이제 설명 들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